이제 5장 종목 레이더로 시장의 분위기를 그럼 조금 더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서동구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확인을 해볼지 첫 번째 위원님이 선택해 주신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SK스퀘어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들이 또 생기셨을 거예요. 실적은 숫자야 너무나 좋았고 영업이익률 막 72% 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경이로운... 어느 정도의 또 매도 물량도 나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를 얘기 안 하고 왜 SK 스퀘어를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시장의 어떤 고비 국면마다 또 매수 포인트도 제시해 드렸고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이 코너에서 작년에 이제 9월 말쯤에 이제 이 코너를 제가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요. 그때 그러면서도 SK 하이닉스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중간 지주회사인 SK스퀘어를 여러분들이 꼭 포트에 편입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이로운 거는 72% 영업이익률. 네. 결국 모든 수혜는 또 SK 스퀘어가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히 120만 원 넘어가는 자리가 부담스럽다. 사실은 지난주도 이 부분을 점검을 제가 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10만 원 초반 혹시라도 10만 원이 깨지면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라는 말까지 드린 적도 있었는데 결국은 SK스퀘어 역시 새로운 고점을 계속해서 넘어가는 이러한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SK하이닉스 지분 20%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또 주주환원 정책이라든가 또 2023년 이후부터 약 한 7조 원 이상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속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이제 또 배당도 시행한다라는 이러한 부분들. 결국 이러한 요인들과 더불어서 하이닉스의 ADR 발행과 관련된 미 증시 상장 이러한 모멘텀. 일부에서는 SK 스퀘어의 가치가 좀 훼손되는 게 아니냐라는 일부 우려도 있긴 합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규모라든가 이런 게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닉스의 추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이 스퀘어 역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10월 2일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1차부터 4차 목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매수 타이밍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75만 원을 올려드렸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그냥 훌쩍 또 그 가격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장에서는요 여전히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컨센서스가 80만 원 내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도 감안을 한다라면 새로운 라운드를 가기 위한 진통 과정은 조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어떠한 이 일봉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잊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은. 이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순식간에 이탈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도 나타나는데 또 한 번 이런 일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어떠한 하이닉스의 매출단이라든가 또는 어떤 추세 자체가 꺾이지 않는 한은 이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격을 좁히는 과정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고점을 하고 나서 이격 좁히는 과정들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난다는 걸 감안하면 지금 자리에서 오늘 시장에서도 종목들이 새로운 고점을 돌파해주고 나서 윗골이 달리고 흔들리는 모습들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 노이즈 이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나는 하이닉스가 꺾이기 전까지 끝까지 홀딩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지금이라도 하이닉스보다는 SK 스퀘어로 사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70만 원 이하 자리가 만약에 내려온다라면 그 70만 원 초반 내지는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60만 원대 후반이 되겠죠. 그렇게 매수 포인트를 잡아놓고 분할 매수하는 전략. 그러면서 5차 목표가 83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스퀘어는 저희가 1차, 2차, 3차, 4차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다 지금 돌파를 했어요. 오늘도 SK하이닉스는 떨어지는데 스퀘어는 오히려 또 한 번 신고가를 또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76만 7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상승 탄력 줄었는데 이제는 80만 원 위를 한번 스퀘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
한번 계속 추진하고 홀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볼까요? 첫 번째 스퀘어 받고 다음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원전에 대한 또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너지 이야기는 계속 강조가 되고 그렇죠. 있는데 여기에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에 가서 또 좋은 이 수주나 협력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사실은 베트남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중국의 원전 이런 우려도 많이 있었지만은 상당히 우리가 이제 밀착 마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원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과정인데 이 중동 전쟁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여러 가지 어떠한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이제 에너지의 소중함 그리고 또 에너지의 자립화 이 부분이 그쵸. 경쟁력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의 이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에너지와 관련된 특히 시간은 걸리지만 원전이라는 안정성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착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목표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서명들 이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쵸.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원전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유럽도 이제 탈원전에서 다 벗어나는 친원전으로 다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영국의 국부 펀드도 SMR 투자를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 미국에서도 그동안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 보여주고 있다가 오히려 급락이 됐는데 맞아요. 하단을 잡아주면서 이제 돌아서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초대형 단조라든가 원자로 압력 용기 수주 지속 등에 따라서 올해 영업이익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원전 관련주 하면은 대장주가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네네. 말씀드렸지만 시세는 탄력적이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나니까 다른 원전 가벼운 쪽으로도 이제 막 시세가 지금 분출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조금 시세가 좀 부진한 것 같아도 묵묵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장기적으로 대응하듯이 원전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을 안정적으로 홀딩하고 이익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전략, 나머지들을 가지고 또 짧게 여러분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지난 3월 5일 날에도 여러분들께 이제 다시 한번 제시해 드렸던 네네. 그러한 흐름들이고 당시에 1차 목표가 12만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두 달여 만에 맞습니다. 고점을 돌파해 주었고 여기서 이제 탄력적인 흐름이 더 이루어진다라면 오히려 15만 원은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2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봉의 모습을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점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직전에 이 고점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렴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호재성 재료가 없더라도 주가가 만약에 밑으로 흘러내렸다면 여전히 박스권의 가치였을 텐데 오히려 이 수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돌파를 해주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조금 이격 좁히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시세 조금 더 만끽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10만 원을 돌파하고 나니까 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섞이면서 받아들이면서 한 단계 또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한 번 더 높여서 15만 원으로 위원님이 제시를 해주셨어요.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간단하게 볼까요? 산일전기입니다. 자, 산일전기 오늘 전력기기주들도 다시 또 날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산일전기는 조금 쉬는 과정이죠. 네. LS 일렉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이제 급등하는 전선 쪽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산일전기 같은 경우 25년부터 이 신재생 특수 변압기라든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데이터향 초고압 변압기의 고성 증세가 지속이 되면서 실적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관세에 대한 부담감
기대감이 있는데 네. 이 관세와 관련된 것은 배전 변압기가 아닌 초고압 변압기 쪽이니까 산일전기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자유스럽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매출이 1,480억으로 49%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44% 이상 544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달 말 30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있죠. 네네. 안정적인 상승의 흐름들 잘 보여주고 있고 사실 지난 1월 14일 날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가 1차적인 슈팅이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좀 주춤거렸다가 직전의 고점을 다 돌파하는 흐름들이 네.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홀딩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산일전기까지 함께 봤습니다. 오늘 서동구 위원과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위원님 네. 고맙습니다.